안녕하세요, 키뉴입니다. 오즈모 포켓4랑 포피가 최근에 출시했는데 반응들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즈모 포켓3가 있어서 살 마음이 없었는데 포켓3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포켓4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아쉬웠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개선되자마자 홀린 듯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포켓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켓4로 기변을 하게 됐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포켓4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메라 자체 내에 있는 뷰티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포켓3도 피부 보정 기능이 가능하기는 했는데 글래머라는 기능을 통해서 피부 보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글래머 기능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그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데 그 기능을 어플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나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면은 핸드폰 용량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좀 있었고 핸드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글래머 기능을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켓3가 컴팩트하고 짐벌 카메라여서 흔들림이 없어서 좋긴 했는데 피부 보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손이 잘 안 가게 돼서 사용을 잘 안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포켓3 빼고는 나머지 카메라들은 다 피부 보정이 가능해서 흔들림이 없고 사이즈가 작더라도 점점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보정이 가능한 다른 카메라들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 포켓4에는 카메라 자체 내에 피부 보정을 자동으로 적용시켜주는 기능이 이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기능을 알자마자 바로 고민 없이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 기능을 뷰티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뷰티파이에는 매끈하게, 밝기, 피부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매끈하게랑 밝기는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톤은 원본, 태닝, 웜, 라이트, 쿨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숏폼 영상 찍을 때 카메라 설정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숏폼 영상 촬영할 때 아이폰 아니면은 오즈모 포켓4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폰은 원본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고 포켓4 같은 경우에는 뷰티파이 기능만 켜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뷰티파이에서 매끈하게는 3단계, 밝기는 1단계, 피부톤은 원본으로 해서 설정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켓 시리즈가 아무래도 작고 컴팩트하고 흔들림이 없는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피부 보정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거를 저는 많이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카메라 자체 내에 피부 보정 기능 하나만 보고 샀어가지고 나머지 달라진 점은 잘 몰랐는데 쓰면서 느낀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켓3에 비해 포켓4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이즈가 좀 커지기는 했어요. 근데 외관상으로도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조금 커진 거다 보니까 사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는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리 버튼이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준기능 버튼, 하나는 커스텀이 가능한 버튼인데요. 저는 이 물리적 버튼을 왜 굳이 만들었나 싶었는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해서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포켓3를 썼을 때는 줌 기능을 좀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포켓3의 줌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줌 버튼을 사용을 해서 줌을 썼어야 됐거든요. 이게 줌이랑 조이스틱 바꾸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누르고 조이스틱으로 줌을 조절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활용할 때는 아이폰으로 많이 쓰곤 했는데 얘는 센서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4배 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아이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커스텀 버튼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한 번 누르면은 화면 전환, 그리고 2번 누르면은 카메라 중심 잡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오즈모 포켓3를 썼을 때는 이 화면 아래에 화면 전환 버튼이 있어가지고 걔를 한번 눌러야 셀카 모드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가끔 화면 전환을 누르려고 이 오른쪽 아래를 누르면은 화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초점이 오른쪽 아래로 돼가지고 막 초점도 엄청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얘는 이 커스텀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얘가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중심이 조금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커스텀 버튼을 2번 누르면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편했어요. 사실 이 조이스틱을 2번 누르면은 중심이 잡히기는 하는데 이게 조이스틱이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끔 이게 내려버려가지고 화면이 내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물리적 버튼을 사용해서 그냥 2번 따닥 누르면은 화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편했고요. 아, 왜 물리적 버튼을 만들었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사용성 편의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단점 아닌 단점으로는 제가 촬영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자꾸 여기 위에 있는 커스텀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게 셀카 모드로 가끔 전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살짝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그거는 단점 아닌 단점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이 줌 버튼이랑 커스텀 버튼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 SD카드 덮개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덮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덮개가 생긴다고 해서 방수가 되는 건 아닌데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약간 미간상 보기 좋게 해놓은 건지 덮개가 생기긴 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 부분에 자석 커넥트가 생겼어요. 이 자석 커넥트를 왜 만들었나 했는데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면 주는 이 조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쉬웠던 게 이 조명을 넣고 배터리 핸들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핸들이 더 좋은데 왜 배터리 핸들을 빼고 이 조명을 넣었지 싶었거든요. 어차피 나는 조명 잘 안 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쓸 때는 이 조명을 잘 쓰지는 않고요. 제가 이 조명을 잘 쓸 때는 숏폼 찍을 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숏폼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숏폼을 아이폰 아니면은 이 오즈모 포켓4로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실내에서 찍을 때는 좀 많이 어둡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명을 연결해서 촬영을 하면은 엄청 피부가 뽀용하게 잘 나와가지고 저는 오즈모 포켓4로 숏폼을 찍을 때 이 조명을 같이 잘 활용해서 찍고 있고요. 지금 이 촬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다가 조명을 설치해놨는데 이 조명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설치할 때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숏폼 찍을 때까지 굳이 막 그렇게 막 바리바리 막 설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맞다, 이 오즈모 포켓4에 조명이 있었지, 한번 이거를 활용해볼까 했는데 너무 피부가 뽀용하게 잘 나와서 이거 좀 많이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 얘가 센서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조도 환경에서는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조명을 끼고 촬영을 하면 이 조명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선명하게 찍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조명도 3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웜톤, 내추럴 톤, 쿨톤 이렇게 색깔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밝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숏폼을 찍을 때 화면을 세로로 두고 조명을 껴서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얘가 아무래도 또 자체 내에 피부 보정이 자동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피부 보정도 되면서 조명까지 딱 받으니까 얼굴이 뽀용하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는 숏폼을 찍을 때는 주로 포켓4를 이용해서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콤보에 조명을 넣고 배터리 핸들 뺀 거는 아쉽기는 하다. 배터리 핸들을 79,000원인가 주고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명을 잘 쓰고 있기는 합니다. 차라리 이 조명을 선택으로 하고 배터리 핸들을 그냥 크리에이터 콤보에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면은 조명은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 이 조명을 쓰는 사람들은 약간 뷰티하는 여자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주거든요. 얘는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했을 때 줬던 마이크 2고 얘는 오즈모 포켓 4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했을 때 주는 마이크 3예요. 두 개를 보면은 사이즈가 딱 봐도 차이가 나죠. 마이크 2보다 마이크 3가 성능이 조금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죠. 마이크 2에 비해 마이크 3가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4채널 녹음이 가능하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는 잘 안 봤어가지고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것만 알기는 하는데 성능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달라진 게 확실히 체감이 되시죠. 얘는 사이즈가 엄청 큰데 얘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마이크 미니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보이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4채널 녹음까지 가능하니까 마이크 3가 비쌀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싼 마이크 3가 크리에이터 콤보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배터리 핸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면은 이렇게 마이크 하나씩 주는데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매를 하고 나서 이 마이크 2는 잘 안 썼어요. 왜냐면은 너무 크기도 하고 보이시나요? 진짜 크죠?
그리고 얘가 옷을 연결하면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축 처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크 2는 많이 안 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미니가 있다 보니까 거의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 미니를 많이 썼었어요. 거기에 수신기, 송신기 둘 다 있는 이 세트로 샀었다 보니까 마이크 미니가 마이크 2보다는 좀 성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막 그렇게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 엄청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녹음이 깔끔하게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무거워서 옷이 앞으로 축 처지는 이 마이크 2보다는 마이크 미니를 더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하면은 마이크 미니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데 성능은 더 좋은 마이크 3를 넣어주니까 처음에 아예 장비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크리에이터 콤보가 확실히 좋긴 하겠더라고요. 얘가 라발리에 마이크가 되기는 하거든요. 요거 뚜껑을 열면은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라발리에 마이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브이로거한테는 라발리에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얘를 막 뒤에다 숨겨놓고 이 옷에 막 라발리에 마이크 꺼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설치를 하면서 촬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얘를 많이 안 썼고요. 그렇게 약간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마이크 2도 괜찮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이크 3는 그 라발리에 마이크 구멍 부분이 없기는 해요.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라발리에 마이크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은 없어서 라발리에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마이크 2도 좋지만 라발리에 마이크를 굳이 쓰지 않는다 하면은 4채널 녹음이 가능한 이 마이크 3로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포켓 3는 마이크 2가 들어있고 포켓 4에는 마이크 3가 들어있다.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포켓 3랑 포켓 4 전원 킬 때 켜지는 속도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포켓 3랑 포켓 4 화면을 돌렸을 때 켜지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죠. 생각해보면 제가 포켓 3를 썼을 때 이 화면 속도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 포켓 시리즈로 촬영을 했을 때는 각 잡고 촬영하는 것보다 일상을 찍을 때 좀 더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일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을 바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켰을 때 바로 켜져야 되는데 얘는 한 2초 정도인가 기다리고 촬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막 지나갈 때도 있었는데 이 포켓 4는 바로 화면을 돌렸을 때 화면이 켜져가지고 그 순간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저는 이 화면이 바로 켜지는 점에서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쓰다 보면 느낄 겁니다. 포켓 3를 쓰다가 포켓 4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바로 켜지는 게 편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오즈모 포켓 3를 구매하면은 이 기본 케이스를 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껴놓고 가방에 넣게 되면은 이 헤드가 이렇게 가끔 돌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 기본 케이스는 따로 안 쓰고 따로 알리에서 이 화면이랑 헤드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껴서 보관을 했었거든요. 저는 저 화면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기본 케이스를 잘 안 썼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DJI 측에서 알았는지 이 짐벌 클램프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짐벌 클램프를 여기에 딱 연결을 하면은 헤드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화면도 안 돌아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면이 돌아가서 전원이 켜져가지고 짐벌이 고장나게 할 일이 없게끔 이렇게 짐벌 클램프를 만들어놨는데 이 헤드를 보호해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에 있어서 좀 취약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모르고 헤드만 보호가 되니까 신나가지고 아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이걸 그대로 가방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다른 카메라랑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기스가 났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짐벌 클램프는 헤드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 스크래치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가 안 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파우치도 하나 기본으로 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기본 파우치도 줬는데 이 기본 파우치가 단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핸들을 하나 껴놓고 그리고 옛날에 쓰던 실리콘 거치대도 같이 껴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껴놓고 이 파우치에 넣으면 안 들어가요. 이 두 개를 빼고 이 조그만한 본체만 이 파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파우치를 줘서 좋기는 한데 밑에 핸들을 뺀 사이즈로만 들어가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 핸들이랑 실리콘 거치대를 껴서 이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파우치를 다이소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 또 검정색이기도 하고 앞에 앞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USB-C 케이블이랑 아까 그 조명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 팔로워분들한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마침 보험도 들어놨겠다. 요거 스크래치 AS 맡길까요? 했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맡기기엔 너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쓰다가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고장이 날 때 그때 한번 AS 맡기려고요. 그래서 사실 스크래치를 보호하는 요 스킨이 있거든요. 코엠 카메라에서 파는 건데 저는 모든 카메라에다 다 코엠 카메라 스킨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면이랑 짐벌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스크래치 부분이 보호가 안 돼가지고 얘도 제가 스티커를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고 그 코엠 카메라 측에서도 이제 출시되자마자 이제 걔네들도 디자인을 알아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작 주문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제작 주문이 12일인가 걸려가지고 카메라를 사자마자 제가 그 스킨도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게 스크래치가 4일 만에 나갔어가지고 스티커가 오기도 전에 이미 스크래치가 나서 스티커가 배송은 됐지만 아직 여기 포켓4에는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굴리다가 AS를 한번 맡기고 그러고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고요. 짐벌 클램프가 있어서 헤드랑 화면 돌아가는 건 보호가 되지만 나머지 스크래치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그래서 그 다이소 가면은 얘가 필통이거든요. 제가 쇼폼에도 올려놓기는 했는데 여기 아래에다가 품번을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 필통으로 파우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3랑 포켓4가 조이스틱이 조금 달라졌어요. 포켓3보다 포켓4가 조금 더 조이스틱이 튀어나왔고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켓4보다는 포켓3 조이스틱이 오히려 좀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얘가 조금 더 예민해졌어요. 포켓4가 조이스틱을 살짝 내리면은 천천히 내려가고 조이스틱을 확 내려가면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포켓3는 그냥 내리면은 천천히 내려가서 속도 조절만 하면 됐었는데 얘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살짝 내리면은 천천히, 확 내리면은 빠르게 내려가서 이 부분은 컨트롤을 해야 돼서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포켓3에 비해 포켓4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포켓3 배터리로도 되게 충분하게 촬영을 잘했어가지고 뭐 늘어나면 오히려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냥 무난무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좋은 점이겠죠? 근데 그 늘어난 거를 체감하려면 여행 갈 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 혹시 몰라서 배터리 핸들도 같이 챙기고 다니곤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포켓4가 배터리가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여행 갔을 때 배터리로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배터리도 늘어났고 그리고 충전하는 속도가 포켓3에 비해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충전 속도가 늘어난 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상에서 촬영할 때는 그냥 하루 찍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충전해놓고 자면 되니까 충전 속도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여행 갔을 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찍고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데 빨리 충전이 되면은 금방 이제 다시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포켓3를 쓰다가 포켓4를 최근에 구매하면서 느꼈던 차이점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짐벌 카메라다 보니까 헤드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스크래치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방수가 안 되는 점 360도로 돌아가는 짐벌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기계적 각도 제한으로 인한 짐벌 걸림 이런 것들의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작고 흔들림이 없는 컴팩트한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상을 찍을 때는 너무 좋아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벌써 밖에 어둑어둑해졌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